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체크아웃을 해보려고 한다고 스크립트 쓰기는 했는데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알라딘에서 책 쇼핑하는 영상을 올렸었죠. 어쩌다 보니 요즘 작년에 세운 그 2권 읽고 1권 사자라는 규칙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가 자제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또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두세 달은 꾸준히 그 규칙을 잘 지켰으니까 작심삼일은 훨씬 넘긴 거고 그건 그거대로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또 산 책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권수가 조금 있으니까 빠르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토니 모리슨 작가의 빌러비드,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 이거는 세계문학전집 10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리커버 특별판이에요. 저는 알라딘 중고서점 그 광활한 우주점을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토니 모리슨 작가의 책을 오랫동안 읽어보고 싶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작품이 너무나 궁금했는데요. 이 책은 노예제도가 있던 당시 자신이 낳은 어린 딸의 목을 직접 베어버린 시드라는 노예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책 소개에 따르면 그런 어머니를 미워하고 또 사랑하는 딸의 영혼이 살아 돌아온다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다클리라는 그 미국의 고딕 문화와 인종차별에 대해 쓴 책을 읽었었잖아요. 그 책에서 이 작품이 노예 내러티브와 고전적인 유령의 집 이야기가 교차한다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다클리에 있는 해당 부분을 읽어야지 하고서 남겨두기도 했었는데 어째서인지 오랫동안 사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이번에 이 리커버 특별판을 알라딘에서 중고로 발견하게 돼서 냉큼 샀습니다. 이게 그 리커버 특별판으로 예전에 나왔었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었어요.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그때 왜 안 샀나. 표지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근데 거의 새 책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보시면은 모서리 이런 데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냥 새 책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일 처음 보여드렸고 알라딘에서 중고책을 주문할 때 2만 원이 넘어야 무료 배송이잖아요. 그래서 무료 배송을 맞추려고 이 책도 같이 샀습니다. 원래부터 사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마침 같은 매장에 있길래 이제 우주점 그거로 산 건데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의 파무친 거인입니다. 출판사는 미눔사이고요. 이 책도 소개를 들어보시면 제가 왜 샀는지 딱 아실 거예요. 기억을 앗아가는 정체불명의 안개에 뒤덮인 잉글랜드에 사는 노부부가 잃어버린 과거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선 후 젊은 전사와 소년, 아서왕의 늙은 기사를 만나 함께 겪는 모험을 그렸다.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의 작품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이 작가께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쓰신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남아있는 나날의 소재나 내용이 클라라와 태양의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고 이 책은 또 아서왕의 기사, 어떤 전설과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근데 그럼에도 기억이라는 것은 이 작가님께서 특히 천착한 주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작가님의 작품을 쭉 따라 읽으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샀고요. 출간 직후부터 제 장바구니에 있었던 책인데 마침 또 그 매장이 있어서 아주 알찬 소비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산 책은 이 책은 이제 새 책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지넷 윈터슨 작가의 예술과 거짓말, 출판사는 뮤진트리이고요. 제가 지난 요즘책 영상에서 이 작가님의 프랭키스 슈타인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고서 이 책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 샀습니다. 아직 프랭키스 슈타인을 펼쳐보지도 못했지만 먼저 샀어요. 나는 자제력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교보문고 기프트 카드 금액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기프트 카드 이런 게 있으면 소비를 더 하게 된다니까. 그게 기프트 카드의 의미겠지? 이 책 역시 내용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우선 시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한 소설이라고 책 속에 나와 있었고 피카소가 여자라면, 사포의 작품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핸델이 현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성과 정체성, 폭력, 예술 등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런 키워드들이 책 속에 있었는데 사실 알라딘에서 이 책 소개가 꽤 길었거든요. 근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첫 문단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흥미로웠고 뒤에 좀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첫인상으로는. 그래서 좀 모르는 상태에서 읽고 싶다. 이 책은 사실 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요즘 책 영상을 찍을 때부터 계속 어른했던 책이에요. 프랭켄슈타인을 먼저 읽고 나서 사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내용도 그렇지만 문체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좀 독특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그냥 쓱 넘기는데 이렇게 눈에 걸리는 몇몇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읽고 싶어요. 프링기스슈타인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샀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책도 내용이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오늘 유독 그런 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책, 다와다 요코 작가의 지구의 아로 새겨진 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은행나무이고요. 다와다 요코 작가는 저에게 약간은 좀 숙제처럼 느껴지는 작가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작가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어떤 작품부터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예전에 눈속의 에뛰드라는 작품을 잠깐 읽었었는데 그때 좀 혼란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선뜻 다시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은 이제 은행나무의 에세 시리즈에서 비교적 최근에 출간이 된 책이에요. 작년 가을인가에 나왔는데 유럽 유학 중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지구에서 없어져 같은 모어를 쓰는 사람을 찾아 떠나는 인물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3부작 분량의 여정인데 그중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하고 작가님께서 일본 출신이시지만 독일에서 생활하시면서 일본어와 독일어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정체성과 언어, 특히 이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탄생을 하는 것 같은데 늘 궁금했던 작가님이었고 줄거리도 무엇보다도 너무나 흥미로워서 진짜 빨리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표지의 사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작가님의 이 표정이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일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인데 에세 시리즈 중에서도 그래서 유독 이 표지에 눈이 가더라고요. 이 책을 샀고 다음으로는 이 책을 보여드릴게요. 송경화 작가의 민트돔 아래에서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이고요. 이 책은 송가을 정치부 가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고도일보 송가을인데요 라는 작가님의 첫 책의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그 고도일보 송가을인데요 라는 책을 출판사에서 예전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실제로 취재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기자의 일상과 업무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마치 아주 리얼하고 스피디한 어떤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는데 그 첫 책에서는 송가을 기자가 사회부였나 거기서 일을 한 내용이고 이 민트돔 아래에서는 이 표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기가 꿈꾸던 정치부로 가서 활동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책을 특히 제가 종이책으로 사고 싶었던 게 표지가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고도일보 송가을인데요 라는 그 책이랑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쁠 것 같아서 종이책으로 샀는데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의 시리즈 드라마화가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막 가상 캐스팅도 해보고 있거든요. 첫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스피디한 드라마 같다라고 느꼈던 만큼 영상으로도 얼른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손보미 작가의 사랑의 꿈,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이 책을 산 이유는 단 한 가지, 손보미 작가님의 새로운 소설집이라고 해서였습니다. 몰랐는데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 이후에 5년 만에 내시는 소설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도 갖고 있거든요. 아직 읽진 않았어요. 어쨌든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은 주로 1인칭 10대 여자아이의 시선에서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6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 이 6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 것 치고는 꽤 두꺼운 편이죠. 중편 분량의 소설도 있는 건지 그거는 읽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작가님의 작은 동네라는 장편 소설을 읽고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단편을 읽으면서 주인공 여성 인물의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 그거를 특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설집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10대 아이의 현재를 그리고 있다는 건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그 더불어서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도 이제 제발 읽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이 책도 역시 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기 때문. 제가 불과 얼마 전에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너무 좋아서 또 리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얼른 사야 한다. 작가님의 책을 지금 천천히 따라 읽는 중이고요. 이 작품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1980년 5월의 광주를 그리고 있습니다. 책 소개에 따르면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동호의 이야기, 동호의 친구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작별하지 않는다 리뷰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책이랑 이 책이랑 어떤 부분에서는 이어져 있거든요. 왜냐면은 작별하지 않는다의 화자가
이 책을 쓰고 난 뒤 그 작업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화자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두 작품을 좀 엮어 읽는 것이 또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전자책으로 샀던 것 같거든요. 제가 대학원 강의실에서 결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 종이책을 샀어야 했나 싶지만 어차피 실물책으로 소장을 할 것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책으로 다시 샀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시집입니다. 요즘 시집도 좀 꾸준히 사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김선호 시인의 나이트 사커라는 시집입니다. 출판사는 아침달이고요. 새로운 시집을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아침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아침달 시집이 몇 권 있기도 하지만 그 시집들을 읽었을 때의 경험이 다 좋았어서 그런지 아침달로 제일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그 아침달의 시집 시리즈가 판형도 아담하면서 표지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예뻐서 한 권 한 권 이렇게 사게 되는데 이 책은 김선호 시인의 첫 시집이라고 하고 동시에 저 역시 이번에 처음 사게 되는 시인의 시집인데요. 책 소개에 따르면 하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폭력의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고 아직 오지 않은 우리를 감각하려 한다 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정형화된 모습의 사랑만이 받아들여지는 이 세계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구분이 공고한 이 세계를 부정하는 그런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책 소개를 쭉 읽다가 발췌된 시 구절을 하나 읽게 됐어요. 로비에는 세 종류의 팸플릿, 할 줄 아는 외국어가 2억 개 있으면 타지에서도 고요가 잘 없다. 고대의 뼈들을 지나친다. 나로서는 그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희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는다. 라는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시의 구절이었는데 그거를 읽는 순간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나 제 취향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첫인상을 바탕으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시집에 대한 소개나 발췌된 구절을 읽다가 좀 나한테 와닿는 무언가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바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첫인상에 근거한 구매이고 그런 만남이지만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 그리고 내가 읽는 권수 자체가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집을 이번에 샀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도 역시 시집입니다. 바로 이 책. 정연우 시인의 소멸하는 밤.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고요. 현대문학 핀 시리즈 시인선의 한 권이고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시집입니다. 저도 현대문학 인스타그램에서나 보고 산 책이었는데요.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생명을 지닌 존재들의 죽음과 실패하기 마련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슬픈 찬가이자 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존재들과의 이별을 환상동화처럼 그린 삶과 죽음의 신비로운 이중주라고 할 수 있는 에세이가 한 편 또 실려있다고 하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마음에 훅 다가왔던 시 구절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추모는 내가 할 수 없어서 나는 슬퍼야 합니까? 소멸하는 밤이라는 시에서 발췌된 구절인데 덤덤하게 묻고 있지만 아니 어쩌면 읊조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먹먹한 슬픔 그 삶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설 같은 산문 장르랑 시 읽는 호흡이 좀 달라서 가끔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침대 옆 협탁 위에 시집을 두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조금씩 읽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읽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집도 그 앞서 보여드린 김선호 시인의 시집도 그렇게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산 9권의 책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비록 지금 팔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지만 책 좋아하는 사람이 이 정도도 안 사면 무슨 낙으로 사나 이 세상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사고 또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아웃을 했으니까 또 당분간은 2권 읽고 1권 사자라는 그 룰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실은 제가 정말 그간 그 룰을 변명이 아니라 진짜 잘 지켜오고 있었고 노션에 표까지 만들어서 트래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월이랑 3월 사이에 제가 말하자면 일종의 기록에 대한 권태기 같은 게 와서 좀 미루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다짐이 좀 무너졌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